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2025년 무주택자가 집을 사려면 이 두 가지 중에 여러분들 하나를 선택하시면 된다고 이 사연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5살 미혼 싱글 첫 내 집 마련을 도와주세요. 매주 구해줘 얼굴 보다가 드디어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일산에 살고 있는 35살 간호사입니다. 모은 돈도 많지도 않고 나이도 젊지 않다 보니 주변에 결혼한 사람도 많고 집을 산 사람도 많은데요. 오피스텔에서 월세를 살면서 나름 만족하던 제가 비슷한 나이인데 싸게 대출을 받아서 집 산 친구들을 보면서 나도 집 사야 되나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저에게는 1억 좀 넘게 모은 돈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늦게 돈을 모으기 시작한 거라 더 뒤처지면 안 되겠다 생각에 모은 돈입니다. 동료 간호사의 명품 가방 하나는 있어야지 라는 말에도 못 사는 게 아니라 안 사는 거라며 에코백을 들고 다니면서 주변 사람들 여행 가는 게 너무 부러워서 차라리 아예 보지 말자 SNS까지 싹 지우면서 모았거든요. 힘들다고 악명 높은 중환자실, 응급실, 3교대 간호사로 일하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부모님을 도와드리다 남들보다 돈을 늦게 모았지만 이렇게 모은 돈으로 나의 집을 이제는 사고 싶어요. 나의 집 없어서 아픈 가족과 이사를 계속 다녔던 어릴 적 기억들이 저를 너무 힘들고 속상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가 아프시면서 집안이 어려워졌고 딸 3명을 어머니께서 혼자 키우셨습니다. 그래도 내가 맞이인데 뭐라도 해드려야겠다 싶어서 어릴 때부터 매달 생활비를 드렸습니다. 받을 수 없다 한사코 거절하셨지만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만이라도 받아달라고 용돈을 드렸어요. 하지만 제 벌이가 안정되고 독립을 하고 나서 이제 생활비를 그만 줘도 된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제 학자금 대출부터 싹 갚았습니다. 모든 마이너스와 빚을 청산하고 0부터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1억을 모았을 때는 엄마는 미안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시간들이 후회가 되지 않아요. 그 당시 최선의 선택을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는 부모님도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요. 집을 사서 부자가 되는 것도 좋지만 너무 멀지 않은 곳에 살아서 살아계실 때 더 자주 만나 뵙고 싶습니다. 제가 가장 고민되는 것은 병원과 가까운 일산집에 집을 사는 것이 맞을까입니다. 더 좋은 곳을 갈 수 있을지, 내가 꿈도 꾸지 못할 곳인지 아무것도 모르다 보니 어떤 게 최선일지 감이 안 옵니다. 매달 400만 원 정도 월급을 받고 한 달에 240만 원 정도 모을 수 있습니다. 딱히 하는 투자는 없고 청약 10만 원, 적금 230만 원 넣고 있어요. 이제라도 나를 위해, 미래를 위해 고민하고 살려고 합니다. 소중히 모은 돈으로 첫 선택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도 안 늦었겠죠? 1억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후회가 없을까요? 라고 하셨네요. 네, 이분의 가계부를 보겠습니다. 네, 닉네임 이제 럭키 간호사님이고요. 지금 주식, 현금, 청약, 월세 보증금, 비상금 합해서 이분의 자산은 1억 5,100만 원 정도 보유하고 있으시고요. 이제 월소득 한 420만 원 정도 월급으로 받고 있네요. 지출을 보니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분이 정말 절약하시면서 열심히 사셨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월 지출 한 17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래서 월 소득에서 월 지출을 빼면은 월에 한 240만 원 정도 저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을 보시면은 이분이 가장 궁금하신 게 현재 1억 정도 돈을 모았습니다. 직장과 가까운 일산이나 서울과 가까운 덕양구 아파트를 생각 중인데요. 내 집 마련을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저희가 이 사연을 선정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1억 정도 모으신 분들이 이게 내 집 마련을 해야 될지 아니면 투자를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수도권에서 1억 정도 보유하고 계신 집이 없으신 분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오늘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전화를 해보겠습니다. 럭키 간호사님. 네. 네,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자음과 모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사연을 이제 같이 읽어봤고 현재 1억 정도 모으셨다라고 이제 저희가 알고 있어요. 아파트를 사고 싶다 1억으로. 근데 네. 아파트를 살 때 이제 일산이나 덕양구 아파트를 생각하고 있는데 네. 요거를 어떻게 실제로 일산이나 덕양구 아파트를 사면 좋을지, 네네. 네, 아니면은 다른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제일 고민이신 거죠?
네네. 1억으로 이제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방법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네, 첫 번째는 간호사님이 실제로 그 집에 들어가 사는 아파트를 사는 방법이 있고요. 이제 간호사님이 그 집에는 살지 않는데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사는 방법이 있어요. 내 집 마련을 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그 집에서 다른 집으로 이사 갈 필요가 없거든요. 거기서 이제 네네. 계속 몇 년이고 거기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나는 계속 전월세 살이를 하면서 계속 이동해야 되는 또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간호사님 상황에서는 1억을 가지고 만약에 내 집 마련으로 대출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내 집에 한다고 했었을 때 네. 이게 나는 일산이 최선인가? 내가 1억으로 이제 투자를 한다고 했었을 때 이거 조금 그래도 수익이 날 수 있는 집이 어디인지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해서 고려해봤을 때 나는 이사 다니지 않는 내 집이 제일 중요해 라는 게 중요한지 아니면 나는 전월세를 살아도 상관없으니 좀 더 전세 끼고 사는 쪽으로 간다 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보셨나요? 어때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에서 이렇게 살면서 그냥 전세 끼고 매매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돈을 좀 모아서 더 좋은 집으로 점핑 생각을 했었던 거여서.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 집 마련이든 투자든 네. 충분히 가능한 금액이시거든요. 1억으로. 네. 그리고 지금 소비 통제를 그래도 잘 하셔서 월세로 나가는 금액 제외하고는 네. 크게 소비하고 계신 게 없어요. 돈을 되게 네. 잘 모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1억에서 또 지금부터 돈을 더 모은다라고 한다면은 한 2, 3천 정도 모으는데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으세요? 기간이? 2년 좀 넘지 않을까요? 아, 2년이요? 저축 네. 아까 240만 원씩 네네. 한다고 말씀 주시지 네네. 않으셨을까요? 네네네. 네네네. 그래서 한 2천만 원 정도면 한 10개월 정도 더 모으시면 네. 네. 너무 긴장하셔서 지금 네. 계산이 잘 안 되시는 것 네.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네.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그 정도면은 충분히 한 2천, 3천 정도는 모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투자 쪽으로 방향을 잡고 가시다 보니까 네. 이제 그 정도 돈을 좀 더 모으시면은 지금 일산이나 덕양구를 내 집 마련으로 생각을 하셨는데 네. 여기보다 좀 더 자산 가치가 더 있는 지역으로 이제 전세 끼고 집을 살 수가 있어요. 네. 네네. 그래서 그런 지역들이 어디인지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고 실제로 투자를 진행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방향을 정했잖아요. 같이 대화하면서. 그럼 이쯤에서 좀 이렇게 궁금하거나 그런 거 혹시 있으실까요? 제가 대출할 수 있는 한도를 계산을 해서 이제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을 이렇게 좀 몇 군데 알아봤는데 네. 잠실, 강남 이런 데 좋은 데는 알겠지만 그거는 네. 이제 해당 사항이었고 네. 이제 제가 전세 끼고 매매를 했을 때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어서. 맞아요. 그게 제일 네. 어렵죠. 네. 그래서 아까 대출 금액 계산해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 대출 금액 계산을 하면은 어느 정도가 예산이 나오세요? 제가 자산이 1억 있다고 치면은 4억까지 대출이 되는 걸로 계산을 했었거든요. 아, 네네. 그 4억 대출을 하면은 충분히 그 원리금이나 이런 부분들도 감당이 가능하신 수준인 건가요? 네네. 일단은 한 3억 정도 대출을 끌면 네. 금리 한 4% 정도 했었을 때 월에 원리금이 한 140 정도 나오거든요. 네네. 네네. 그 정도로 계산을 하셨을까요? 네네네네. 네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월급이 410만 원 정도 되시고 네. 그리고 이제 지출이 170만 원 정도니까 거기서 원리금 140 정도를 낸다라고 하면 네. 310만 원 정도가 이제 나가는 거고 그러면 이제 100만 원이 남으니까 그 네. 이제 100만 원으로 이제 저축을 진행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 3억 정도 대출은 저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4억 정도 예산으로 이제 갈 수 있는 아파트를 보신 거는 잘 하신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투자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았으니 4억 예산으로 가는 아파트는 이제 내 집 마련 쪽인 거고 투자 네. 쪽으로 이제 1억 또는 제가 아까 모을 수 있는 금액을 왜 질문을 드렸냐면 그 모을 수 있는 금액을 덧붙여가지고 또 투자할 수 있는 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모을 수 있는 금액을 질문을 드린 거였어요. 그래서 1억에서 한 1억 3천 사이로 투자할 네. 수 있는 지역 그게 제일 이제 고민이신 거죠. 어느 지역부터 내가 이거를 좁혀가지고 봐야 될까. 그죠?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범위를 좀 어떻게 정해서 보면 좋은지를 저희가 좀 방향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네네. 저랑 방향은 정했고요. 그 다음에는 좀 어디를 지역을 볼지 그런 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간호사님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권유디입니다. 저는 한 1억 한 3천, 1억 5천 정도로 투자할 수 있는 수도권 지역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지역은 용인시 수지구예요. 오, 수지구. 네, 용인시 수지구. 용인시 수지구가 어떤 지역이냐면은 여기가 서울이고요. 여기 가운데가 강남입니다. 이 강남구에서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조금씩 내려오면은 여기 용인시 수지구가 나옵니다. 근데 용인시 수지구는 지하철 노선이 2개가 지나갑니다. 하나는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여기 신분당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신분당선이 지나가요. 그 각 지하철의 특징은 신분당선은 강남으로 환승하지 않고 한 번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빨간색 신분당선에 마련된 그런 집들은 지하철을 타면 한 30분 이내로 강남역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수인분당선은 이 노란색 근처에 있는 집들은 한 강남역까지 한 40분 정도? 왜냐면 환승을 한번 해야 되거든요. 근데 왜 강남역 접근성이 중요하냐면 강남역 부근이 이제 테헤란로라고 있는데 그 테헤란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직장이 많아요. 그러면 아침에 출근 시간에 그 강남역 근처에 테헤란로로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고 수도권은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강남역에 가까울수록 선호도가 높아요. 왜냐면 출퇴근 시간을 줄이고 싶잖아요. 누구나. 네. 그렇기 때문에 강남역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 그 신분당선 라인에 있는 구축 아파트 중에 역세권 아파트들은 투자금 1억으로는 조금 어렵고요. 네. 신분당선 라인 중에 한 도보로 한 20분 정도 걸리는 그런 구축 아파트들이 투자금 한 1억 3천, 1억 5천 정도로 할 수 있는 그런 단지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지역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근데 제가 노란색 라인인 분당선은 빨간색 라인 신분당선에 비해서는 좀 선호도가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면 강남역을 한번 환승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분당선 라인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은 그 역까지 도보로 10분 이내로 갈 수 있는 그런 단지들이 투자금 1억대로 할 수 있는 단지가 꽤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을 한번 가보시고 네. 간호사님께서 이런 정도 단지면은 좀 괜찮은데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기 한번 가보셨어요, 간호사님은? 아니요, 가본 적이 없어요. 가본 적 없으세요? 네네. 네, 그러면은 그 나중에 한번 뭐 주말이나 아니면 네. 뭐 그때 한번 가보시고 네. 이 분위기를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신분당선 라인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의 가격을 좀 보면은 신분당선 초역세권 단지들은 20평대 기준으로 한번 소팅을 해볼게요. 네, 23평에서 26평 정도로 소팅을 해보고 세대수나 300세대 이상 한번 보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이 좀 이해되셨을까요? 제가 이제 이렇게 집을 구하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네. 약간 집값이 혹시 떨어지면 어떠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지역을 잘 몰라서 제가 네네. 전세 끼고 매매를 했었을 때 네. 나중에 이 전세금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약간 좀 그 방향을 좀 모르겠어요. 아, 좋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궁금하신 게 투자를 하게 됐을 때 그 프로세스가 좀 궁금하신 건가요? 네. 네, 좋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자모님께서 좀 준비를 해주셔서 말씀을 드릴게요. 유디님이 수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투자로 갑시다 이렇게 하니까 네네. 또 그게 이제 나는 아는 게 없는데 지역도 모르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되게 어려운 마음이 드실 거예요. 그게 너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네. 또 이제 이게 첫 집이다 보니까 1억도 되게 어렵게 모으셨더라고요. 뒤처진 것 같아서 정말 안 쓰고 되게 열심히 모은 돈이다 보니까 그거를 또 막상 이제 집을 사려고 하니 집값이 떨어지면 어떡하나부터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근데 네네. 내가 투자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고 집값이 오를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비싸게 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집을 너무 비싸게 사버리면은 그게 정말 초보분들한테는 큰 리스크가 되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싸게 사는 것에 굉장히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집값이 떨어질지 아닐지 오를지 말지를 간호사님도 모르지만 저도 몰라요. 앞으로 떨어질지라도 내가 지금 이 투자를 통해서 첫 발을 내디는 걸 통해서 자산을 가지고 지금 이 상황에서 싼 가격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돼요.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지금 수지가 아까 유디님이 신분당선 지나가고 분당선 지나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신분당선을 타고 강남으로 올라가면은 3, 40분밖에는 안 걸려요. 네. 그리고 여기가 아파트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여기가 학교를 아이들이 다니거나 학원을 보내는 것도 굉장히 엄마 아빠들이 만족하는 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설명을 왜 드리냐? 충분히 자산 가치가 있는 아파트들이 몰려있는 데라는 거죠. 이런 데를 투자는 싸게 사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네네. 그게 간호사님이 대출을 끌어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지금 네. 간호사님이 열심히 모은 종잣돈으로 사는 거잖아요. 내가 대출을 끌어서 과도하게 연끌을 해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종잣돈으로 감당 가능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간호사님이 스스로 갖추셔야 되는 능력이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요. 전세를 놓는 거예요. 이거는 남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간호사님 스스로 하셔야 돼요. 전세를 놓는 거는. 근데 이게 초보분들이 전세를 놓는다라고 하면은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네네. 뭐 전세를 어떻게 놔야 돼? 사장님이랑 대화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를 되게 많이 걱정을 하신단 말이에요. 네. 내가 초보인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전세 놓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네. 처음 시작하는 단계니까 지금 내가 만약에 수지를 투자로 본다. 수지의 전세가가 어느 정도로 형성되어 있는 건지는 아셔야 돼요. 전세가가. 네네. 그리고 그러니까 조사를 하셔야 돼요. 전세가를. 조사를 네. 하셔야 되고 그런 다음에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단지의 전세가가 진짜 실거래가 얼마가 되고 있는 건지를 파악을 하신 다음에 네네. 내가 매매를 한 다음에 전세를 이 정도에 놓으면 3개월 안에 이 전세가 나가겠다라는 거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시고 투자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 상황 파악이 안 된 채로 투자하시면 절대 안 돼요. 네네. 왜냐면 나는 초보고 전세를 안 나봤기 때문에 네. 이게 전세는 가격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전세가 안 나가는 건 가격이 너무 비쌀 때에 전세가 안 나가고요. 네네. 내 집 상태가 너무 안 좋을 때. 내 집 상태가 막 이제 도배도 막 찢어져 있고 네. 장판도 찢어져 있고 네. 그런 상태의 집을 비싸게 전세를 내놓으면 안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반드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집 안을. 그래서 집 안을 보고 전세가를 파악을 한 다음에 상태와 가격을 파악하고 전세를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네네. 일단은 이것부터 파악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간호사님 좀 갖고 있던 고민이 좀 해결이 되셨을까요? 네네. 그래서 네. 일단은 지금 오늘 저희랑 통화하면서 그 지금까지 저희가 많은 얘기들을 했는데요. 사연자분이 그럼 나는 앞으로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라고 조금 정리가 되셨을까요? 한번 얘기해 보실 수 있을까요? 저 일단 네.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1억 갖고 있는 거에서 조금 더 돈을 모아서 네, 거기에 맞는 이제 집을 전세를 이제 끼고 이제 매매를 해야 되니까 네. 또 말씀해주신 지역을 일단은 아파트들 전세가랑 이렇게 먼저 알아보고 해서 해당하는 제가 갖고 있는 종잣돈에 맞는 아파트를 매매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너무 잘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네. 지역에 가서 가격들을 파악을 해보고 전세 놓는 거에서 가격과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까지 잘 네, 정리해 가시면은 진짜 완벽합니다. 그러면은 유디님이 좀 더 얘기 나누고 싶은 부분 있다고 하셔가지고 유디님 넘길게요. 이렇게 기준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간호사님께서 상교대로 근무를 하시는데 좀 어떠세요? 좀 몸은 힘든데 그래도 보람 있는 일이다 생각하고 하고 있어서 네네. 좀 잠은 좀 주무세요? 잠은 잘 못 자요. 상교대 하느라고 이제 잠은 잘 못 자는데 제가 일하는 곳이 좀 중환자실이어서 거기 있는 환자분들이 이제 상태 좋아지셔서 나가시고 하면 뿌듯하고 보람이 있어가지고 예전에 이제 상태가 좋아지셔서 이제 일반 병동으로 가셨는데 가실 때 제가 이제 고생 너무 많으셨다고 말씀드리면서 다시는 여기 오시면 안 된다고 꼭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그랬는데 이제 그분이 퇴원하시고 저희 이제 나중에 찾아오셔서 편지를 이제 써가지고 오셨던 게 좀 감동이었어요. 와, 진짜 너무 멋지시네요, 간호사님. 그분도 간호사님이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케어해 주신 거를 느끼고 회복하셔서도 다시 찾아온 거잖아요. 시간을 들여서. 네네. 그럼 간호사님이 정말 진심으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지금 통화하고 계신 간호사님 뿐만이 아니라 간호, 그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간호사님처럼 그렇게 목표를 가지시고 환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덕분에 저희도 되게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간호사님 정말 응원해 드리고 싶고
시청자분들도 같이 응원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네, 코스대로가님이 3교대 너무 힘들지만 목표 없는 사람보다 목표가 있는 사람이라면 행복할 것 같다고 간호사님 화이팅이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네, 지금 감사합니다. 채팅창 보시면은 제 간호사님 응원 너무 많이 해주시고 계시고 그 마지막으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다면 네. 오늘 이제 솔루션을 들으셨는데 최종적으로 이루고 싶은 꿈이 있으신가요? 아직 제가 뭐 이제 내 집이 아직 생기진 않았지만 네, 이렇게 좋은 집이 생겨서 네. 그냥 이제 가정 이루고 가족들이랑 화목하게 그냥 잘 사는 게 제 아. 그냥 최종 꿈이에요. 간호사님, 네, 정말로 잘 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 1억 가지고 정말 그 간호사님과 간호사님 가족 모두에게 좋은 결과 가져다 줄 집 한번 사봤으면 좋겠습니다. 간호사님 힘내세요. 몸 잘 챙기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네, 너무 뿌듯하네요. 네, 이게 네. 열심히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쵸, 근데 네. 이제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돈을 모았는데 그걸 가지고 그 다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네, 또 이런 분들한테 간호사님 포함해서 네. 저희가 응원 드리고 네. 또 앞으로 이런 방향성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어서 네, 네. 참 진짜 귀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힘내십시오. 여러분들 파이팅! 힘내세요. 파이팅!